전화 한 통 없는 자식이 서운해서 밤잠을 설치고 아픈 몸 이끌고 병원비 아끼려 좋아하는 음식 하나 마음 편히 못 사드시는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명절에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혼자 숟가락을 드신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드시고 싶은 것 있어도 괜히 돈 쓰는 것 같아 냉장고 문 닫으신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몸이 좀 안 좋아도 자식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파스 하나 붙이고 버티신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수십 년입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자신을 첫 번째 자리에 두신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언제나 자식이 먼저, 남편이 먼저, 남들 눈치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긴 시간 동안 정작 내 자신을 위해 쓴 날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싶었던 것 참은 날, 가고 싶었던 곳 못 간 날, 말하고 싶었는데 삼킨 날이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 빚을 자기 자신에게 갚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불편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실 건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단번에 홀가분하게 만들어줄 진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실 겁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시죠? 하지만 수만 명의 노년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통장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리셋이라고요. 우리는 평생 참는 법만 배웠습니다. 자식 위에 참고, 체면 때문에 참고, 노후가 불안해서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음의 끝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쓰지도 못할 돈만 쌓아두다 병실에서 후회하는 삶, 그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노년일까요? 이제는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건 이기적인 짓이라고 배웠습니다. 참아야 어른이고 희생해야 좋은 부모이며 욕심 없어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지금 여러분의 노년을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여기 실제로 있을 법한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살 박금녀 씨입니다.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고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직 후 남편 병수발을 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혼자 사는 것이 죄스러워 집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고 전화도 뜸합니다. 박금녀 씨는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인가? 그 생각이 새벽마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에 사시는 68살 최재봉 씨입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도 예전 위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직원들이 연락이 뜸해지자 서운해하고 지인 모임에서도 과거 이야기만 꺼냈다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혼자 씁쓸하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아직도 정장을 입고 외출하고 남 앞에서 모른다는 말을 못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외로움과 씨름합니다. 예전의 내가 그립고 지금의 내가 낯설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다만 그 열심과 성실의 방향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을 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큰 짐은 재산도 병도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기대와 의무감이다.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게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식은 마땅히 부모에게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위가 사라진 현실이 아니라 예전의 나로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오늘의 나를 옥죄는 것입니다. 지금 내려놔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그 생각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앞으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두셔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자식은 이미 다 컸습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고, 며느리가 말 한마디 걸지 않으면 밤새 뒤척입니다. 손주 돌봐달라는 말에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달려갑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식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운 나 자신을 위한 겁니까?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자식을 믿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연락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오지 않아도 내 하루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식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자식들이 더 자주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수원의 박금녀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식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먼저 그림을 찍어 보내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살아났습니다. 자식을 기다리기를 멈추자 자식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할 이야기가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자식들도 비로소 여러분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돈과 건강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죽을 때까지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돈은 쓸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나중에 아플까봐 지금의 식탁을 부실하게 차리지 마세요. 먹고 싶은 것 먹고 가보고 싶은 곳 가며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위해 돈을 쓰세요. 그것이 진정한 노후 대책입니다. 돈은 흐를 때 가치가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쓰지 않으려고 아끼고 있는 돈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크게 아플 때를 대비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혹은 그냥 평생 아끼는 게 습관이 되어 오늘도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몸이 가장 건강한 오늘, 가장 자유로운 오늘, 이 오늘을 아끼다 흘려보내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입니까? 건강 염려는 하시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병 때문에 오늘의 밥상을 가볍게 차리지는 마세요. 오늘 한 끼를 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보험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번 돈은 여러분이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모아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리라고 벌어놓은 돈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체면과 영광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라는 말은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광주의 최재봉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손자와 함께 도서관 디지털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이 창피했습니다. 전직 사장이 이런 걸 배우러 왔다는 게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수업이 끝난 뒤 최재봉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가 창피한가? 배우는 사람이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그 이후로 최재봉 씨는 편한 운동화를 신고 동네를 걷기 시작했고, 모르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체면은 살아있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갑옷을 벗으세요. 편한 옷차림으로 동네를 산책하고, 모르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됩니다. 왕년의 영광은 기억하되 그것에 묶여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현재의 나로 충분히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어른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하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이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행복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집안의 잡동사니부터 정리해 보세요. 오래된 물건, 안 입는 옷,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쌓아둔 것들을 과감하게 비우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공간이 넓어지고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도 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과거와의 조용한 작별이고 오늘의 나를 위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밖으로 나가세요. 혼자라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 한 번도 안 가본 식당에서 드셔보세요. 지나다 눈에 띈 꽃집에 들어가 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댄스든 서예든 사진이든 눈치 보지 말고 등록하세요. 어색한 첫날이 지나면 반드시 익숙한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시작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그 뒤는 훨씬 가볍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일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 시선에 끌려다니는 삶. 이제는 그 피곤한 경주에서 내려오실 때가 됐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가 즐거워야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인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늘 걱정스럽고 외로운 부모를 보면 자식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여행 다니고 취미 즐기고 친구들과 웃으며 사는 부모를 보면 자식도 안심하고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잘 지내며 가끔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거창한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하세요. 오늘 드시고 싶었던 것 하나 드세요. 오늘 가보고 싶었던 곳에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오늘 오래 묵은 원망 하나를 조용히 놓아주세요. 아주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 작은 선택이 모이고 모여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100일 뒤의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여러분은 100일 뒤에 분명 지금과 다른 얼굴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은 슬픈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길을 미련 없이 웃으며 갈 것인지 한탄하며 갈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몽테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사는 것을 배운 사람은 잘 죽는 법도 안다. 잘 산다는 것은 크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알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야 마지막 날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렵거나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웃으세요. 오늘 하루 내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는 것을 가장 큰 공덕으로 삼으세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해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것을 가장 용감한 선택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충분히 오래, 충분히 열심히, 충분히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차례입니다. 남은 계절을 후회 없이 여러분답게 오롯이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세요. 봄에 씨를 뿌린 사람이 가을에 거두듯
지금 자신을 위한 선택을 시작하는 여러분은 머지않아 그 결실을 오롯이 온전하게 누리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나요? 여러분은 노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어떤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지혜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지금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울 때 영상 하나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